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날 여러분 경찰 2차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험이 있었죠. 자, 수험생 여러분들 더운데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자, 원하시는 대로 또는 자기가 공부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더우신데 시험 본이라 또 그간 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자, 그 시험 문제 한번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해설 강의 할 텐데 뭐 저 강의를 뭐 꼭 들어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 또 요거 나왔다, 이렇게 한번 해설 강의를 하는데, 자,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얘기해 보자면, 일단은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회자가 되고 있어요. 한 20문제 중에 17문제, 한 18문제 정도는 물론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 듣고 기출문제 풀고 모의고사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한 두세 문제 정도 걔네 어떤 공부 합숙량이라 또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뭐 깊게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어려운 영역 그런 문제들이 조금 빠지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 볼 때 뭐 경찰학이라든지 또는 형법, 형사법 이런 거 비교해 볼 때 조금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과목과 비교해 볼 때지 개인적인 어떤 공부량이라든지 개인적인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이게 쉽다 어렵다 이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거야 비교해서. 그러면 뭐 사람마다 공부량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날의 컨디션도 다른데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찌됐든 공부를 하셨고 또 시험을 보셨고 지금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 또는 다음 시험에 내가 또 실수하지 않아야지 라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보시는 거니까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또 다시 한번 후벼파는 또 아픈 상처를 또 뒤집어 까는 또는 소독약을 바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좋은 감정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한 거는 반드시 바로바로 마무리하세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마무리해야 그래야 꼭지점에 또는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또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공부한 거는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마치 밀린 숙제처럼 남겨두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보세요. 이 강의 보신 분들은 아마 마침표를 찍고 끝내실 분들이기 때문에 보신다 생각이 듭니다. 또는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 어느 수준으로 나왔나 한번 봐야죠.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화면하고 이게 뭐 파일 자체를 뭐 제가 따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상업용 파일이 아니니까. 자, 볼게요. 1번 영장제도에 그러니까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 그럼 제도 그러면 권리, 이 법률상 얘기인데 헌법의 방을 빌려줘서 헌법적 차원의 이런 얘기 하죠. 제도는 기본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당제도 대표적으로 헌법 8조상 8조 1항, 2항, 3항, 4항 전부 다 각 조항마다 제목이 있었어요. 자유, 그 다음에 의무, 혜택, 그 다음에 마지막 보호조항. 특히 설립의 자유, 가입의 자유, 활동의 자유 다 들어간다. 1번 지문이었죠. 정당 명칭,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 표지. 표지는 대표적인 상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당 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만 하는 게 아니라 설립한 이후에 그다음에 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아주 진부하고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었어요. 두 번째 중앙당 지구당, 아마 지구당 못 들어보신 분도 꽤 많을 거예요. 옛날에요. 자, 지구당이 사라지고 나서 지금은 5 이상 시도당 이런 거 생긴 거 아시죠? 지금은 지구당이 사라지고 5 이상 시도당인데 문제는요, 중앙당 하부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5 이상의 시도당인데 이 시도당이든 지구당이든 이거는 하부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하부 조직? 그런 게 있어요. 국민 주권은 아니 수도 서울에 살면 뭐 상부고 지방 살면 하부고 그런 개념은 없어요. 국민 주권은 누구다? 평등. 이런 거죠. 누구나 다 평등. 그렇기 때문에
정당, 중앙당, 지구당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맞아요.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고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기본권 주체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구당 당사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찢은 사건에 찢겨진 사건에서 그거 재물손괴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상 또는 민사상 그러면 소송을 할 적에 주체 맞느냐라고 했을 적에 지구당도 주체가 된다. 이 판례에서 나온 지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조문이었죠. 8조상 목적이나 활동이. 자,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때 누구예요? 정부가 법원이 아니죠. 이 자리에 예전에 국회론에서 틀린 지문도 있었고 법원도 틀리고 정부가 이건 조문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정부는 헌법재판소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7인상 출석 6인상 찬성에 의해서 확정, 어떻게 해산되기로 확정된다. 그러면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뭐 이런 것도 안 냈어요. 자, 4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도 1인 1당원이 원칙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답. 자, 바로 넘어갈게요. 2번 국조에 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 여러분 국조,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주어지는 거. 자, 국가의 생성과 함께 주어지는 거니까 대한민국 국적은 대한민국에서, 미국 국적은 미국에서. 자, 그런 주어진 국적을 변경할 때 우리 국적법이라는 거 쓰죠. 자, 우리나라는 국적 변경에 관한 단일법전, 단행법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 양계, 혈통주의, 의사주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계혈통주의 아니에요. 부모 양계 혈통주의 하면서 판례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 자, 국적법 조항인데, 그냥 조금 보시면요. 자, 1번, 옳지 않은 것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출생이나 그 밖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이걸 뭐라 그래요? 복수 국적자, 이중 국적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만 대우를 받는 거지, 외국 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서약서까지 쓰잖아요.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한다. 군대 가라, 세금 내라. 자, 맞는 질문.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 부 또는 모에 의해서 인지된 자, 인지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다만 조건이 있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자이면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경우에는 법무장관에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신고 충분하다. 이거 아시면 되고. 자, 3번 볼게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 병역 의무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 이탈. 자, 이거 원전 출산이라고 다들 아시죠? 자, 국적법 12조 3항 혈통주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을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과임금 절차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일반적으로 자, 일단은 침해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됐는데, 일단 국적법 혈통주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문제를 해소하려면, 아까 국적 이탈을 하려면 일단은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4번.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 품행위 단정. 이거 너무 많이 나왔자. 품행위 단정. 자, 법관, 검사, 판사, 변호사 뭐 이런 얘기 했었죠. 품위 또는 위신. 그 다음에 국적법상 품행 다. 국가공무원법에 자, 품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명확성 어치에 반하지 않는다. 위배된다?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어요.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단순히 판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볼게요. 역대 헌법에 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 자, 이제 헌정사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낸 축에 들어가요. 요게 이제 조금은 개인에 따라서 어떤 분은 또 쉽게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렵게 느낄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는 분도 많아요. 자, 1번 52년 1차 개정헌법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에 대해서 국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일반 국무에 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고 각자 행위에 관해서 개별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자, 일단은 여기에 포인트는 다른 건 없고요. 뭐 각자 책임 이것까지는 몰라도, 자, 우리나라 1, 2공화국 때 당시에만 해도 국무회의라는 게 없고 국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국무원의 의장이 국무총리였거든요. 지금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됐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푸느냐? 그것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되느냐? 자, 일단은 내가 모르겠다 꾀꼬리 하면 거기다 정답을 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62년 5차 개정헌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 소속 정당 추천을 받아야 하며 자, 62년 5차, 6차, 69년 6차, 그다음에 62년 5차 3공화국 헌법이죠. 정당 국가 경향이 강력했기 때문에 공천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 국회의원 어디에도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 됐다가 당적 이탈, 변경, 도리상 당적을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의원직 상실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합당이나 제명은 예외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3공화국 때. 자, 3번 72년 7차 4공화국 헌법 개정제가 두 개로 나눠졌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4공화국 헌법 때 대통령 선출 방식 이런 것들 우리 예전에 대통령 요건 좀 외워야죠. 아이 간지럽지만 얼마나 간직하고 간간지. 선생님 우리나라 공화국이 6개인데 왜 여기는 7개인가요? 8부터 치세요. 이렇게. 그래서 맨 위에 재헌헌법. 그러면 자 4공화국 헌법이죠. 72년. 그렇기 때문에 간선제. 그래요. 무기명 투표로 선거. 그래. 국민회의에서 국민투표 없이. 맞아요. 자,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그러면서 그때 당시 4공화국 때 자,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토록 했다. 이거 맞는 지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묻는 걸 모르시면서도 많이 풀어요. 왜냐면 저도 공부할 적, 저도 강의할 적에 뭐라고 하냐면 조약인데 국회 동의받은 조약은 외우세요 그러면서 단순히 암기사항인데 헌법 60조 1항 그래서 국회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상안이 조우하니 주하 제입이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권을 갖는다. 자, 국회의원 아니다. 뭐 이런 걸 내고 국회의원은 아니다. 그 다음에 상호 원조 안전보장 국제조직 우호 통상 주권제약 강화제약 재정적 입법적 이렇게 암기하시고 아니 뭐 공화국은 몰라도 아니 우호 통상이라고요. 이거고 통상 우호 통상 조약이고요. 다만 요게 예전에 4공화국 때까지만 해도 통상조약으로 4공화국 때 되면서 4공화국 때까지 있었고 5호 통상조약은 5공화국부터 5호 통상이라고 말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5공화국 때 5호 통상이지 통상조약이 아니에요. 4공화국 때 5호 통상이 아니라 그때는 통상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행헌법만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잠깐만 우호 통상인데 우자가 없네 통자가 있네 그래서 틀리게 해갖고 많이들 맞추셨을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거는요 통상조약이라는 글씨는 4공화국 때까지 있었고 우호 통상조약이라는 말로 바뀐 게 5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5공화국을 통상조약으로 해서 틀린 질문을 냈던 거예요.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4번 법치주의에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중에 들어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쉽게 느끼신 분도 많았을 거예요. 자, 일단은 볼게요. 기억 헌법 37조 2항 기본권 제한할 때 일반적 법률 유보. 자, 법률 유보의 원칙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오는 판례 문구였어요. 법률에 의한 규율이냐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냐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하셔야죠. 따라서 법률로 직접 하는 의의 원칙, 그 다음에 위임을 통해서 전문적 사항, 세부적 사항, 위임을 통해서 개별 구체적 위임을 통해서도 법규 명령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었어요. 따라서 법률에 의한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는 했으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틀린 지문인데 자, 일단 볼게요. 니은 법률로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의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그 구성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행정에 맡기기보다는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대표된 입법자가 스스로 본질적 사항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되어 있다. 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몇 개인가 물었으니까 답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기억은 틀렸는데 니은은 맞죠. 자, 그다음에 좀 빨리 화면이 넘어가면서 어지럽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디귿 볼게요. 체계 정당성 원리, 이거 법치주의 원리의 내재에서 당연히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나 다 어디나 다 체계는 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체계에 반하는 일을 한다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다. 만약에 상대적 평등 생각나시죠? 누구나 다 똑같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 취급도
허용한다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체계 정당성도 거기에 같은 논리예요. 체계 정당성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의 규범의 구조나 내용,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 요청이고 법치주의 당연히 내재된 원리다. 체계 정당성 위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같은 일반 원칙에 반했다라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아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옳은 지문. 자, 리을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적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 사실관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진정이란 말을 쓰고 이거는 뭐야? 이미 종료된 부진정 그러면 계속 진행 중. 따라서 자 앞에는 진정이고 뒤에는 부진정이니까 앞에는 전자 그 다음에 뒤에는 후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따라서 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예불경침이 있더라. 하지만 후자인 부진정 소급표는 진정 소급표와 달리 아니 불자 붙었으니까 진정 소급입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비교 계량을 통해서 사익이 더 우세할 때는 그분은 제외해야죠 라고 해서 적용을 금지한다 또는 정지한다 이렇게 했던 판례 사안을 그대로 갖다 적어놓죠. 아이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디글리어는 너무 기출문제 많이 출제돼서 웬만큼 기출문제 푸시는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몇 개인가에 질려서 못 푸셨으면 모를까 웬만하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모두 옳은 지문은 3개였습니다. 뭐 니은 디귿 리얼이지만 어떻게든 뭐 자 5번 볼게요. 기본권 주체 드디어 뭐 주체 문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냅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자, 기본권 총론 문제죠. 볼게요.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아동 청소년 인격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부모의 학교, 교사,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대해 의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권. 아니 신체죠. 이거는 독자적인 인격권. 자, 그 다음에 그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0조에서 당연히 포함된다. 어느 정도 생명 단계, 발달 단계에 따라 제한은 가능해도 생명권의 보유한 주체 맞습니다. 두 번째,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신체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 정권. 자, 주체성 인정됩니다. 자, 다만 요거 조심하셔야죠.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경찰위원회는 법률상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가 인권 침해에 관해서 한번 검토받을 수 있다 또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본권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얘는 법률상 권리예요. 경찰위원회와 함께. 따라서 기본권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냥 법률상 입법적 재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정답 2번. 자, 그다음에 3번.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하기 위한 국민에 의한 단체, 비법인 사단. 따라서 자 조직은 맞지만 그 구성원과는 독립해서 그 자체 기본권 주체 단체로서 아시겠죠? 우리 제3자 소송 담당이 없기 때문에 단체가 자 구성원을 위해서 구성원이 단체를 위해서 안 돼요. 네 번째,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도시 기능을 정비, 주거환경의 질을 높여야 할 국가 의무를 대신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 도시 및 주거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이 공법인의 지위, 요게 포인트였어요. 예, 공법인의 지위. 원래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모두 가질 때, 근데 오늘 보니까, 교통딱지 끊고 있는 거야. 오늘 보니까, 여권 발급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건 공법인의 지위, 공인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기본권 주체가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법인성과 사법성을 모두 가지면 그러면 원래 그래요. 사법인은 공법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처럼 아예 앞에 한정적 문구가 있으면 그건 그렇게만 생각해라 라는 한정이에요. 따라서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죠? 정답이 그래서 2번이었어요. 자, 6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거. 자, 이런 사례가 나오시면 제가 그랬죠. 너의 기출문제나 또는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사례가 나오면 사례에 너무 주눅지 마시고요. 이 판례가 뭐다?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하라고. 이 판례 보니까 자 지방자치단체장 자 2006년 7월 1일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장선거 외 3기 연임이 가능하니까 현직일 때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직선거법에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 기획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아예 전면 금지를 해놓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겠다라는 법률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선거 기획 참여가
내가 지금 현재 공직이 있으니까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선거를 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의 자유, 임명하면 표현의 자도 있는데, 근데 내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을 제한받는다? 주객이 뭐예요? 지금 표현이 주고요. 공무원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주된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죠. 공무원이니까 제한을 받는 거지. 원래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자, 위 사례 하나의 규제로 인해서, 자, 공무단위권, 표현의 자유. 국가 작용은 하나인데, 법률은 하나인데, 근데 사인 갑의 표현, 정치적 표현과 공무단위권, 여기 알려주잖아요. 표현이 자, 주고요. 공무원이니까 제한을 받을까? 공무원은 제한 사유죠. 따라서 두 개의 경합 맞아요. 두 번째 볼게요. 선거운동 기회, 공직 출마 곧바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무단위권이 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자, 속기 쉽죠. 공직 출마한다 해서 공무단위권? 노노노노. 이 사람이 지금 현직이긴 하더라도 왜? 똑같이 후보자들끼리 똑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주가 표현의 자유예요. 따라서 주된 관련된 직접 관련된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이지 공무단위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 세 번째, 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 이런 것들 나오면 명확성치 반하지 않는다. 주면 뭐 판례고 많이 아시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그래 해야죠. 남과 똑같이 선거운동 해야지. 표현의 자유 해야지. 선거운동 기획 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 보장하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함적 차별 취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조항은 청구인의 갑의 평등권 차별 취급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여기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선거 기획의 행위를 표현하는 거 요거 살짝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4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을 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험장에서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판례 사안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7번 볼게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자, 긴급 재정 경제명령. 이거 헌법 76조인가 아시죠? 긴급 재정 경제명령. 평상시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게 뭐예요? 평시적 방법이 안 되는 그러니까 모든 걸 썼는데 못하는 그래서 비상적 헌법 수호 방법이죠. 또 이거 방어적 민주주의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하향적 침해에 대한 헌법 수호 방법 중에 평시적 방법과 비상적 방법이 있는데 비상적 방법에 해당되는 헌법 76조, 77조. 따라서 국가의 위기 상황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동되는 비상 입법 조치. 왜 법을 만들어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국회가 망가져서 입법부를 대신한 건데 왜 헌법에 조문을 만들었을까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초헌법적 국가 긴급권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 뭐 한마디로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에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거죠. 이 최소한의 기준을 다 갖추면 과잉금 전칙에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과잉금 전칙을 별도로 검토 안 하는 거는 이 법에 있는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과잉금 전칙을 준수했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의 요건을 갖췄어도 과잉금 전칙과 관계없는 요건이라면 당연히 과잉금 전칙은 지켜야 돼요. 따라서 과잉금 전칙의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틀렸네요. 바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2번 국가공무원법 본문 중 그 밖의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 요거 최근 판례기도 하고요. 뭐 물론 1, 2년 지나도 최근이라고 하니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서 직무 전담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 자, 3번 볼게요. 교도소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 대표적으로 교도소나 또는 유치 아까 그 미결 수용자가 있는 구치소 여기서는 규율과 징계 대표적으로 금지처분이죠. 자, 금지처분은요, 아무래도 교정시설에서는 자, 본인에게 주어진 2년 징역, 3년 징역, 그런 책임과 또 교화 개선해야죠. 교화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제한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는 교화 개선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란을 폈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 그 교화 개선보다도 더 넘는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딱 맞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교화 개선 방법은 도저히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격리시키는 거죠. 금지처분. 자, 4번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하는 병역법
자, 그 밖의 정치적 단체, 이것도 최근 판례 아시죠? 이거요, 21년도, 22년도 있었던 판례요. 그 밖에 정치적 단체에 가입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고 해서 그 밖에 너무 넓다. 아니, 공무원은, 당연히 사회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금지시키는 건 그건 합리적인데 그 밖에 정치적 단체에 가입하지 마라.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침해한다. 라고 했던 판례였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 자, 8번 볼게요. 자,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 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하는 거 쉽죠. 드디어 이제 강론 들어오는 거죠. 자, 1번 행복 추구권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제한권, 적극, 소극, 명시, 묵시, 돈 된다, 돈 안 된다,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거다 다 들었죠. 자, 거기다가 일반적 행동의 제한권 나오면 생각하는 거, 행복 추구권 나오면 생각하는 거, 기부금품, 도로 위 또는 좌석 안전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광장 이런 거 나오면 일반적 행동의 제한권. 개별규모권이 있으면 논하지 않지만 개별규모권이 없을 때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이거 산골짜기, 오지 또는 심해 이 사람 바로 지금 조치 안 하면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보고도 신고치 않았을 때 그 사람 면허 취소 또는 형사처벌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바로 1번이 또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여러분 입장에서 또 두 번째 자기 책임 원리.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은요, 네가 행동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당연한 거예요.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당연한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남한테 뭐 이걸 뭐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죠. 따라서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자기 책임 원리는 자기 결정권의 한계 논리로서 책임 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 있는 부분에 관해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아요. 자, 과밀 수용이었죠. 이거 과밀 수용 사건. 이렇게들 아마 많이 외우실 거예요. 자, 미결 수용 시설 안에서 자, 그때 당시에 뭐 많은 문제가 됐던 게 그래서 한 분이 그 방을 다 써야 되는 그러면 거기 있던 분도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건물을 갑자기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밀 수용했던 사건이었어요. 1인당 수용 면적,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를 자,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의 지나치게 협소, 과밀 수용이었죠. 이거 침해다, 인격권 침해다라고 했던 사건. 자, 네 번째,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 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치 없다, 위험한 스포츠다, 다 보호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스포츠 또는 대마를 피는 건 분명히 위험한 행위지만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지만 아까 얘기했죠. 네가 한 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은 지셔야죠. 그래서 정답 1번. 자, 9번 11조죠. 평등권 평등원칙. 이거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1번 적절치 않은 거.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자, 거기 보니까 그 근로자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 아니었다. 외국인이었다. 그럼 그분은 안 계시잖아. 그러면 이분 외국이니까 그 가족들은 어디 있을까? 당연히 그 나라에 있겠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사망보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 분명히 돈 들어가는 다 근로조건이나 그런 거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가족만 또는 그 말이 안 되죠. 외국인인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근로조건이라든지 또는 정당한 보수 또는 여기 근로기준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일할 환경에 관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은 이거는 국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주어지는 거니까 체류 여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체류 여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유족을 대한민국 안에서 거주하는 유족 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은 허용할 수는 없다. 반한다. 맞아요. 자, 두 번째 국회의원 후원의 지정권자. 요거 제가 그랬죠. 현직에서. 자,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자. 딱 두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국회의원 본인하고 자, 과거에는 요 한 분이었는데 최근 판례가 변경돼서 자, 변경됐죠. 지방의회 의원도. 그래서 딱 현직일 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딱 둘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의원, 도의원, 후원회 지정권대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적 헌법 조항은 위헌이었다.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헌이었다. 요거 틀린 지문이죠. 그다음에 자, 3번도
아니 외국에서 국군 포로 생활을 70년 했다, 60년 했다. 근데 돌아가셨다, 가족이 오셨다. 그래도 우리나라 들어와야 그분이 있다 없다도 알 수 있고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죠. 적어도 우리나라 들어오셔서 신고 또는 신청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야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도록 한 건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판례였어요. 따라서 국군포로 억류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국내 기한 등록 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이 말 나오면 반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자, 네 번째 사회복무요원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한. 자,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자, 사회복무요원은 아무래도 산골짜기에서 그냥 거기서 다 먹고 자고 하는 수식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따라서 교통비, 중식비,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병역법 조항, 이걸 사회복무요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도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볼게요. 직업의 자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5조죠. 자, 일반 사회복무요원 또 나오셨어. 자,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퇴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이게 중요하죠. 사회복무요원은요, 이게 직업이 아니라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 권리가 없어요. 특히 어떤 거요? 병역 의무잖아요. 병역 의무는 권리가 없잖아요. 자, 특히 국방의 의무라고 해도 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 이행을 대체해서 사회복무요원, 따라서 이분들은 사회복무 의무를 하면서 어디 가서 몰래 돈 잘 갖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으면 안 되죠. 따라서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의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 연장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 바로 1번이죠. 자, 그다음에 이거 최근 판례가 나와서, 자, 이번에 최신 판례죠. 시설경비업. 이거 거의 23년 6월달 판례 아닌가요? 그래요? 이 6월달 판례.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자, 경비 업무 외의 업무를 경비원에게 종사하는 것을 금지. 이 말은 뭐야? 다른 거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지. 겸업금지. 생각나시죠? 경비업, 시설경비업 같은 논리라고. 겸업금지하며 이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다. 따라서 이걸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자, 과잉금지 원칙 위반해서 시설경비업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죠? 자, 3번. 아이고, 시각장애인. 제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하고 대전광역시 교원시험 볼 때 그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 가산점 제도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다만 이렇게 뭔가 다른 것과 차별할 때는 합리적 이유를 법률로 만드셔야지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장애인복지법이든 의료법이든 또는 자, 일반적으로 안마사법 이렇게 나오면 반하지 않는데, 왜? 차별 취급의 근거가 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서 하는 게 원칙이니까, 다만 시행규칙 또는 시행요강 이렇게 나오면 요거 위헌이다. 반한다 할 수 없다. 네 번째, 변호사 자격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이거 싸워서 이긴 결과물이라고 했잖아. 심지어 변호사들이 이거 소송 거는데 반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1번 정답이었다. 자, 11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1번 인터넷, 언론사 공개된, 공표된 또는 자, 대외적으로 해명을 위한 이 말 나오면, 또는 도로 위, 안전띠 사건, 서울광장 사건, 사생활은 이제 물 건너갔지요. 따라서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 스스로 의사,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 비밀 자유에 보호되는 영역이라 할 수 없다. 맞지요. 두 번째, 공직자, 공무집행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안, 어떠한 경우에도 그건 아니죠. 직접적 관련 없으면 무조건 사생활이다? 그건 아니죠. 자, 간접적으로도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호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 아우, 국민들의 선택은 공정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정보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해줘야죠. 이거 자체는 반하지 않는다.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네요. 자, 4번,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재산 등록 의무. 여러분 7급, 9급 경찰 재산 등록 의무 자체는 반하진 않아요. 침해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급 이상, 그러다가 또 5급, 그 다음에 7급, 지금은 자, 일반 공무원 모두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2번. 자, 12번 볼게요.
자, 학문 예술 자유 21조, 22조 일단은 볼게요. 자, 22조. 자, 일반 대학의 자율권 22조가 있는데도 31조의 대학 자율권, 대학 자치 운영권 확인 조문이다. 헌법상 기본권 제한, 일반적 법률 원칙으로 규정한 30조 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대학의 자율, 구체적 내용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 그냥 조문에도 32조 6항에 보면 뭐 대학 자 이거 자율성을 보장해서 교원 법정주의 또는 교원 지휘 법정주의까지 다 이게 다 조문의 뜻이잖아요. 두 번째 학교 종합구역에 극장 시설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조항. 자, 이게 대학교, 그다음에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었다.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돼서 예술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었다. 그 다음에 3번 한국영화진흥법상 제한상영가. 제한상영가 이거 사정거면 아니에요. 왜? 영화 상영은 전국의 5개 영화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전검열은 아니죠. 그럼 사전검열 금전치에 반하는 걸 아니라고 판단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37조 2항이 문 뒤에 서 있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긴급명령, 긴급개정경제명령 또는 계엄은요. 그걸 통과하면 더 이상 과잉금전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과잉금전칙이다. 하지만 얘는 사전검열은 과잉금전칙이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에서 강한 보호를 위해서 만든 거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과잉금전칙을 반드시 검토합니다. 그랬더니 과잉금전칙이 아니라 37조 2항 따라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위임도 가능하고 또 목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다음에 수단은 당연히 과잉금전칙에 반하지 말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 것. 그래서 영상물 등급위원회 규정을 위임하고 있다. 여기 위임 나왔잖아. 위임. 그러면 개별 구체적 위임이 잘 됐으면 이건 합헌이었는데 제한상영가 일단 결론은 위헌이었어. 알겠죠? 이거 과잉금전칙에 반했고 또 포괄위임 금전칙에 반했다. 명확성원칙에 반했다. 다 세 가지가 같이 굴러다녀요. 따라서 위임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 금전칙에 반하지 않는다. 반했다 사건이에요. 4번 볼게요. 자, 헌법 22조 2항 발명가의 권리 법률로서 보호된다. 이거 생각나. 저작자, 그다음에 특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음원도 자 이렇게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법, 특허권자, 업으로서 특허 발명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예전에 808 뭐 이런 거 있었어. 특허를 줬어. 근데 어디 가서는 입 다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래. 그럼 뭐하러 줘? 주지 말지. 따라서 요거요. 자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 방법에서 생산한 물건, 발명, 명칭,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특허 실시권 내재되어 있는 요소인데 그러한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특허를 주지 말지 처음부터. 그래서 이거 자 숙취 해소 음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도한 제한이다. 침해다. 그래서 제한을 넘어서 침해까지 가야 되는데 제한이라고 본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재산권에 관한 설명. 자, 23조죠. 1번. 헌법상 재산권 대상이다 아니다. 많이 외우셨죠? 환매권 재산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댐, 물, 사용, 이용권. 이것도 재산이다. 그다음에 유언 또는 상속 재산이다. 택시, 개인 택시 면허. 이것도 재산이다. 그래서 생전 재산권 보장, 사유재산, 사용, 처분 포함하는 것인 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 자신의 재산권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도 당연히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지. 바로 1번이 틀렸네. 적절한 것이죠. 1번 틀린 지문이죠. 자, 두 번째 환경 개선 부담금 경유차는 차도 크고 환경 오염 피해도 많이 주니까 요소수 넣어갖고 자 경유에서 나오는 매연을 다시 한번 태우잖아. 그러니까 경유차는 아무래도 환경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으니까 부담금을 더 내라라는 것도 침해 아니다. 따라서 이 오염 유발 수준을 고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비용 부담 조항이 과잉금전칙을 위반한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었죠. 3번 볼게요. 회원제 골프장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여러분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있으세요? 저랑 그 사치성이라니까요. 고가라니까요. 그래서 중과세 적어도 1,000불에 40이면 100불에 4잖아요. 이 정도 중과세를 규정한다 해도 이거는 반하지 않습니다. 위반된다. 틀렸네요.
4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피해구제 신청. 그러면 이로 인해서 사용된 그 계좌 있잖아. 대포통장이라든지 그 중대한 그거 묶어놔야죠. 따라서 송금 이체된 계좌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항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지문이었어요. 이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번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 볼게요.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인간다운 생활 권리 3수사죠. 인간의 존엄에 상하는 생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우리 구체적 기본권 외우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발 좀 외우라고. 초등학교 의무교육, 무상교육, 구체적 기본권.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적 아니고 최소한의 하지만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그 범위를 넘어서 이상은 법률이 있어야 되는 추상적 기본권. 이상 추상적 기본권. 따라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맞지? 이상은. 자, 두 번째, 국가 행하는 최저 생활 보장 수준. 그래서 여기도 사회가 하고 여기도 3명 가고, 근데 최저 생활 똑같이 정해서 여기도 100만 원, 여기도 100만 원 똑같이 주는 거야. 세 가구인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는 거야. 저희 집은 장애자가 있는데 똑같이 해봤어. 똑같이 대화하면 어떡합니까? 하나의 법 가지고 차별 취급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왜? 장애인 복지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생활보장 수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을 위해 객관적 내용에 최소한 보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 법률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국가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 수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질문! 3번 직장 가입자 소득 월액 보험료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보험 가입도 강제되고 안 되면 강제징수도 따라와요. 따라서 안 내셨어.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징수도 반하지 않는데 이것도 반하지 않는다.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맞죠? 네 번째, 구치소, 치료감호, 시설 수용 중인 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3명 하는 가구 기초생활수급비 주다가 한 분이 구치소, 수용시설 들어갔다. 그러면 그분 빼고 정산을 해줘야죠. 따라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 가급별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은 이건 오히려 합리적이다.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구치소, 치료소, 감호소의 수용 중인 자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한다. 틀린 질문. 4번이 정답이네요. 자, 15번 볼까요?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자, 교육을 받을 권리 31조인데 일단은 1번 31조이랑 교육을 받을 권리. 균등한 교육인데 무슨 균등? 자, 여기서 말하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정신적, 신체적 균등이지 지적 균등이 아니다. 국가로부터 교육시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각자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 입학을 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 그래, 그냥 학교 선택권이 있다. 학생에 대한 학교 선택권이 있다. 이건 유명한 판례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 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31조는 부모에도 국가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맞지요? 자, 드디어 문제는 이거죠.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일단은 우리가 필수교육비에 들어가지 않는다. 100%가 다. 아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형이나 학생에게 부담하는 거 반하지 않고 또 두 번째, 자, 학교 급식 시설이에요. 이게 파업이다 뭐다 해갖고 애들 점심을 못 주면 큰일 나잖아. 따라서 급식 시설 설비 이거 학교 법인 설립 또는 운영자 이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강제하는 건 반하지 않아요.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토록 한 학교급식법 조항은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볼 수 없죠. 있다 그러면 침해한다면 틀린 질문. 4번 헌법 31조 사항에서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 전문, 교육기관의 자유, 그다음에 교육의 자유로부터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데 교육기관의 자유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 그 내용으로 하고 교육의 자유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을 내용으로 한다.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사회적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문의 순서와 관계없이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16번도. 자, 근로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 찾는 거. 1번.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서. 여러분, 신고나 등록, 이거는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고, 다만, 자, 내용적 요건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반하지 않아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설립 신고, 반려. 자, 하고 있는 노동조합 관계법, 조항,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서, 반려제도 자체는, 이건 허가제하고 달라요. 그냥 허가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실질적 요건까지 고려하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얘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허가제도 아니고요. 두 번째, 자, 법령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명권 행사, 그 기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공무원의 노동조합, 단체 교섭 대상에서 제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번 볼게요. 자, 근로자들이 단체 행동권, 집단적 실력 행사, 위력 요소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 집단적 실력 행사 이거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정당하게 절차를 거치고 법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는 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 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 네 번째, 자,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방위사업법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 우리 근로상권 중에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뭘 제한할 수 있다? 또는 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중에 근로상권도 아니에요. 단체 행동권이었죠. 이거 조문 문제였어요. 단체 교섭권 아니 단체 행동권. 4번이 정답이었다. 자, 17번 볼까요? 재판청구권. 이거 조문 문제 27조. 모두 다 해서 5조문 있잖아요. 1항, 2항, 3항, 4항, 5항. 5항은 없다. 리을까지니까 딱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뭐야? 자, 헌법과 법률에 이거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법률이 정한 땡 헌법이 없잖아. 틀린 질문. 두 번째 2항. 원래 군인 공무원 아닌 구민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못 받는다. 다만 비상계엄하에서 비상계엄이야. 비상계엄. 또 나머지는 초병, 초소, 유독, 음식물 공급, 군용물에 관한 죄, 군사상, 시민 나오면 또 시설 나오면 틀린 질문이라고 했잖아. 군용물에 관한 죄하고 군사상, 기밀에 관한 죄, 군사 시설에 관한 죄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일반 사회도. 그러니까 이거 조문이 여기 보면 계엄이라고 나와도 안 되고 비상계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시라고요. 긴급 명령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아요. 벌써 기억, 니은 다 틀렸고. 그러면 기억, 니은 다 틀렸으니까 바로 내려오세요. 제가 늘 그러잖아.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보통 몇 개인가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봐야 되지만 선택지 나오면 우선 기억, 니은만 보시고 밑으로 내려오면 보세요. 기억, 니은 틀린 집은 뭐가 있어요? 바로 4번밖에 없네. 그럼 나머지 안 봐도 되겠다. 이걸 다 보고 푸는 사람들은 진짜 공부, 시험 문제 정말 모의고사 대비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몇 개, 그건 다 봐야 되지만 박스로 해가지고 거기 밑에 선단을 몇 개 고르는 건 무조건 기억, 니은 보고 밑으로 내려오라고 했잖아. 이 연습 안 하고 가면 맨날 틀리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정답 바로 4번이네. 나머지 안 봐도 되는데 시험장 가서는. 그러면 여기는 공부하는 대설강이니까 디귿 모든 국민은 신속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뒤에 뭐 붙어야 돼? 신속 공개. 공정한 말은 없다. 그런데도 당연히 인정한다. 공정. 이거 몰라도 푼다. 기억 니은만 갖고도 정답을 찾으니까. 자, 리을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무죄. 27조 4항 맞죠? 550하고 8차 때 들어온 거. 정답은 4번. 자, 18번 볼게요. 국가배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 찾는 거.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 헌법 29조 1항이죠. 29조 2항이죠. 이중배상 금지. 자, 전투훈련,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손해,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다른 거 청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청구하지 마세요.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벌써 1번이 틀렸다. 좋은 문제네. 29조 2항. 자, 이번 특수임무 수행자 판례죠. 이분들 보상금 받았다, 동의했다, 또 다시 피해가 발생했다, 청구하지 말아라. 재판 성화를 견주한다,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수임무 수행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은 그거는 또 청구 못하게 하면 침해다. 뭐 이런 얘기. 판례사안. 따라서 교육훈련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동의했을 때
반하지 않아요.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3번.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규정,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조와 헌법에는 없어요. 법률에는 국가배상법 5조 0조물 책임,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네 번째, 국가배상법은 외국인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 상호보장 7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조문 문제였어요. 너무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문 문제 못 찾으시면 답이 없죠. 자, 19번 볼게요. 형사보상청구권 28조죠. 가장 초점치 하는 거 핫한 건데 핫한 판례는 안 나왔어요. 일반 건. 형사보상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 일주일 이내 즉시 항고. 아이고, 예전에 형사보상금 결정되면 아무런 불법 절차를 못하게 했던 걸 위헌받았다. 지금은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각하 기각을 맞든 금액 결정을 하든. 두 번째, 자,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벌을 받거나 무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자, 이게 28조, 그냥 그대로 조문을 낸 거죠. 자, 3번, 형사보상 청구는 자, 무죄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 3년, 있었던 날 5년 맞네요. 확정된 날. 네 번째,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국선배는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비용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이거 형사소송법에 있고요. 구금되어서 발생하는 28조하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문은 다르죠. 따라서 헌법 28조 전제로 나오는 형사보상 청구권과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은 근거도 다르고 전 법률이고 헌법상 기본권. 따라서 자,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입법자가 입법 목적, 국가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사정을 참작해서 제정하는 법률의 적용 요건, 적용 대상 범위, 구체적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맞지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2번 볼까요? 혼인과 가족생활 마지막 문제였네요. 자, 36조.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36조 1항 혼인과 가족 관련된 공법, 사법 모든 영향을 미치는 원래 가족은 원래 사회에서 하지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축소되면 가정이잖아. 옛날에 가와완선생이란 말도 있더라. 공사법 모든 영향을 미치는 헌법 원리되지 원칙 기본으로서 성격. 그래서 36조 1항에 기본권이면서 원리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자 기본권이면서도 제도도 이런 것들. 자 그런 거 많이 안 나오고 사유재산 제도가 재산권에 함께 가족제도, 혼인제도가 자 36조 기본권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합적 기본권이다. 두 번째,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벌써 틀렸네. 이거 간부 문제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네. 바로 나온 거고 또 최신 판례기도 하고. 법률상 권리로 혼인 중에 여자와 남편 아닌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생부의 출생증으로 허용토록 규정하지 아니한 조무, 법률은 침해하는 것이다. 2번이 틀렸네. 자, 네. 사실상 혼인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죠. 혼인신고만 안 하신 거예요. 혼인신고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도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을 방법도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빨리 그러면 혼인신고 하든가. 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침해하는 거 아니다. 맞아요. 네 번째,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것도 기본권이에요. 하지만 한자. 이게 상용 한자 범위 내에서만 선택하라는 거. 그건 반하지 않아요. 또 이것도 반하지 않고요. 그래서 나는 이미 사라진 어려운 한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컴퓨터 입력도 안 되고 정말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 옛날에 있잖아. 뭐 아들매이 오래 살라고 김수아 뭐 거북이야 두루미 내자까지만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우는 자유,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36조 기본권의 보호를 받는데 다만 제한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봤던 시험 문제 해설 강의 짧지만 좀 간단하게 해설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한테 뭐 타후에 뭐 해설지도 같이 사이트나 또는 카페에다 올려놓겠지만 요렇게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문제 풀 적에 조금만 스킬을 가지고 조금만 여유를 가졌으면 굳이 다 내려가지 않고도 또는 어렵게 문제를 안 풀어도 충분히 문제 맞출 수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무단한 노력과 또는 연습이 필요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뭐 어느 정도 면에서는 난이도 조정 문제가 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뭐 출제 자체가 아주 구석지거나 또는 어려운 영역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갈등 관계 해소라든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그 평등 원칙에서의 어떠한 단계 문제라든지 직업의 자유의 단계 문제 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유금지 심사다 비원칙 심사 그런 어려운 파트 많이들 수험생이 힘든 파트는 조금 피해가지 않았을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헌법은 또 거기다가 다른 과목이 어려워서 비교적으로 낮게 또는 쉽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간 고생 잠시 뒤로 하고 좀 몸을 좀 추스르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또 다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지침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정인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